안녕하십니까. 2021년 광주 연구개발특구 광주지역혁신 포럼 사업으로 광주전남 연구개발특구와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 CNB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지역사회 주요 쟁점 세 차례의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와 현대미술관입니다. 오늘 좌장을 맡게 된 연구개발특구 이사이기도 하고 광주과학기술원 부총장인 김영집입니다. 오늘 토론은 이건희 미술관 설치를 놓고 전국 각곳에서 유치운동이 벌어졌었는데요. 문광부가 최근에 서울에 설치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이건희 컬렉션과 미술관이 지방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광주는 정부가 육성하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인데 광주 설립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이건희 미술관 설립을 중심으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와 현대미술관에 대한 필요성을 토론해 봄으로써 이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전문가들이 이 토론에 참석하셨는데요. 오늘 발제자는 전라남도 건축 코디네이터이면서 광주전남혁신연구회 공동대표 그리고 동신대학교 건축학 교수인 손순광 교수님이십니다. 손순광입니다. 토론자로는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우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깊은 애정과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우선 조선대학교 라이프스타일 디자인학부 교수님이신 문정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담빛예술창고 관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현우 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대면을 통해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멀리 계셔서 김해창 경성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님 함께 토론에 참여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순광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와 현대미술관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문화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그 국가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10여 년 동안 그 사업을 준비를 해서 아시아 문화 전당 그다음에 도시 기반 시설에 관한 하드웨어는 준비가 됐지만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이 처음에 기획한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하드웨어는 되었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건희 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모든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마련할까에 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관한 문제는 문화산업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장소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없으면 광주시가 아무리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문화산업에 대한 성공은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미술관이나 콘텐츠로 성공하는 도시들은 예를 들면은 미국의 구겐하임 뮤지엄이라든지 스페인의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 그 다음에 이탈리 베네치아에 있는 그 구겐하임 뮤지엄 등이 있는데 이 뮤지엄들은 서로 같은 재단이지만 세계 각지에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이 대단한 자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의 부친인 이병철 회장께서 서울의 리움 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리움미술관은 국립미술관, 박물관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기반 시설은 서울, 경기에 모두 몰려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서울 수도권에만 문화 시설을 집중시키는 게 좋은가? 아니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도 기회를 주는 게 좋은가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문화 인프라에 관한 자료를 조사를 할 때는 서울, 경기 지역에 약 40%가 시설이 몰려 있고 각 지방에 분산돼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그런데 이건 양적인 계산이고요. 실제로 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은 서울의 국립미술관 하나하고 전라남도의 화순에 있는 미술관 하나하고 비교한다면 숫자는 한 개지만 그 퀄리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과연 문화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지금 현재 행정 단위로 미술관을 유치하거나 문화 기반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 예타라든지 예산 타당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구수에 대비 문화 기반 시설이 적정한가에 관한 관점으로 보면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문화 정책에 대한 큰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수도권에 대한 것과 지방에 대해서는 호남권, 그다음 부산, 울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중부권 이런 식으로 초광역권으로 문화 기반 시설을 분산하고 마련해주는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 개발은 적어도 문화 기반 시설의 문화 정책에 관한 기반 시설은 영원히 해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초광역 지방 단위로 문화 시설을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이 이제 계기가 되었지만 설령 이건희 컬렉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 현대미술관 이런 것들을 호남권, 불경, 대경권 이런 식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시대로 지금 전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토론 주제를 발제를 하고 토론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승광 교수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이제 발제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을 듣겠는데요. 먼저 문정민 교수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문정민 교수님은 한국공간디자인협회 회장과 한국주거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문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방금 그 손승광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미술관 유치에 대한 어떤 입장, 취지, 그리고 또 우리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어떤 역할, 위상에 관련되어서 그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미술관 유치 관련해서 이 발제 내용에 대한 좀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의견과 그다음에 그 유치에 관련된 그 광주시의 어떤 미술관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국내외적으로 가장 부상되고 있는 메타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화도시입니다. 창조도시, 문화도시. 왜 그러냐? 도시문화의 원동력이 곧 도시문화의 재생이고 또 문화의 발전이 곧 도시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죠. 오늘 이 토론의 주제도 사실은 그러한 차원에서 고 이건희 회장님의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 관련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지금 뜨겁게 경쟁이 되면서 아마 시작된 듯합니다. 삼성가에서 국가에 기증하고자 하는 소장품의 규모와 가치는 뭐 여러분들 다 유튜브에서 다 뭐 방송에서 매체에서 다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아마 큰 획을 그을 정도의 그
그 소장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큰 이슈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 시작과 의도가 어찌되었던 간에 그렇게 결정한 결과는 결국 우리나라 문화계에 있어서 뭐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이건희 회장님의 컬렉션이 뭐 서울 용산으로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인구 대비 가장 효과적인 정량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면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수도권으로 문화시설이 계속 집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문화적 인프라가 왕성한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고 일자리 창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사실은 이런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 거죠.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집중에 의한 부동산 문제도 뭐 전국적인 불균형적인 어떤 발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떠한 차원의 접근이 맞느냐 이 유치권에 대해서 또다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큰 기회를 놓칠 것인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문화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소외된 지방도시의 문화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며 더욱더 큰 기여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그 취지를 생각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발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의해서 지역 그 분산 정책을 지금 방금 설명하셨는데요. 이건희 컬렉션 관련해서 미술관의 그 초광역권으로 분산해서 건립하자라는 그 정책은 저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광역권 중에 이제 제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2002년 광주 문화수도 육성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시작되어서 2015년에 개관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대의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죠. 광주시에. 따라서 이런 분산 유치는 작게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회복해서 어떤 치유와 회복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겠지만 또 광범위하게는 광주에 소재해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 광주의 아시아 문화 전당이 아닌 한국의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실천적 노력에 크게 기여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국의 지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창의도시, 생태도시, 문화도시, 치유도시, 혁신도시 뭐 각각의 슬로건을 내걸고 도시 브랜딩을 위해서 새로운 발전 전략과 문화 공간 콘텐츠를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그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겠는데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얼마나 더 유치가 됐을까 이제 이걸 보는 것인데요. 지금 2002년도 전국 박물관 부풀을 보면 서울과 경기권이 합쳐서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뭐 나머지 이제 우리 각 도를 다 합쳐서 서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2015년도를 보면 이제 더 숫자가 더 이제 불균형을 이루고 더욱더 서울 경기도에 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걸 보면서 광주시의 미술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광주시의 박물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광역권, 수도권 플러스 서울 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해서 6개 도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박물관 수가 12개입니다. 서울 292개, 부산 31개, 대구 16개, 그리고 대전 뭐 15개, 뭐 울산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정량적 접근으로 이렇게 유치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이 없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대비 적정하다. 이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좀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성적 평가에 어떤 질적 기준이 있느냐 이것도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다. 미술관을 다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시실 면적 전체를 다 제가 카운트를 해서 한 개관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소장 자료는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관람 인원이랑 전시는 어떠냐 이거를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 지역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과 서울권에 비해서 면적이나 시설이나 관람 인원, 개관당 단위 면적이나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또 재미있는 것은요.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미술관 운영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저희 광주 지역이 미술관 14개로서 부산, 대구, 대전보다 더 많습니다. 14개. 그런데 전시실 면적을 한번 보면요. 그 전시관 4개, 5개 있는 곳보다도 훨씬 더 면적이 작고요. 전시 한 개당 면적은 거의 뭐 한 100평 남짓 되는 미술관이 14개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소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미술관의 이 분포 현황을 보면 너무나 턱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소장 자료랑 그 관람 인원도 한번 보았습니다. 서울이 1년에 전시회를 582회를 했는데 광주가 102회를 했습니다. 뭐 다른 도시들 뭐 39회, 28회 뭐 이런데 저희가 102회를 했는데 관람 인원 수가 36만밖에 안 됩니다. 뭐 그리고 소장 자료도 많는데 관람 인원도 많고 전시도 많이 했는데 이 인원이 작다는 얘기는 이제 그 미술관의 어떤 정성적인 질적인 부분의 어떤 소장 자료도 부족하고 소장 자료의 어떤 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다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지금 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저 토론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다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접근 방법이나 그 의도는 조금 이렇게 전국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정민 교수님 발제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현우 관장님의 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우 관장님은 지금 담빛 예술 창고라고 전라남도 그 담양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중요한 견해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송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요. 발제 주제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와 현대미술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건희 컬렉션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지금 토론 주제가 전반적으로 집중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첫 번째 이 기증 작품에 대한 어떤 평가랄지 그다음에 그 기증작의 기증하면서의 어떤 의도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최근 우리 현대인의 어떤 니즈 이런 부분들이 파악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기증 작품들은 대부분 근대미술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정된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죠. 박물관처럼. 이런 경우 미술관이 과연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어떤 토론보다는 조금 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하고 지금 광주 권역 안에서 그 내부 이 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이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토론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 관장님 분석은 약간 약간 다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희 컬렉션 작품들을 좀 면밀하게 평가도 좀 해보고, 네. 그게 또 정말 대중 수요에 맞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고 나서 좀 해야지. 뭐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기증자 의도들도 좀 파악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명분을 좀 갖춰야만 무엇인가 요구를 해도 네.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이 좀 나오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토론으로 우리 경성대학 김해창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겠는데, 김해창 교수님은 환경경제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도 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전에 희망제작소로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 그 부소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손승광 교수님께서 국가균형, 문화균형 차원에서 초광역권의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만들고 이건희 컬렉션도 사실은 광주라든지 초광역권의 중심 도시에 오는 것이 맞다 하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광주 이러면 지금 국가 균형 발전으로 보면 광주는 문화 수도라는 개념이 확실히 정착돼서 국가에서 그렇게 가야 되고, 부산이라고 하면 해양 수도라고 하는 데에서 거기에 집중을 시킨다면 국토 균형이라든가 지방 분권이 잘 일어날 것인데,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정부 관료의 어떤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광부 장관이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어떤 입장을 중앙 집권적인 관료주의, 모든 것을 정부에서 정하고 당연히 정부는 서울에 놓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생각에서 지역에 대한 지방 공권이나 균형 발전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본다면 저는 오늘 토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지역이 살려고 하면 지역의 역사, 문화, 어떤 인프라, 이것이 도시 재생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됐다면 이런 것을 어느 지역에, 특히 이건희 컬렉션이라 하면은 그 자체가 삼성 어떤 그룹, 삼성가와 지역의 여러 가지 연구가 전국에 잘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겁니다. 그와 함께 또한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저는 거기에 나오는 한 2만 점 이상 되는 여러 가지 컬렉션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쨌든 서울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현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대에 대한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서울 쪽에 좀 큰 몫을 주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은 초광역권에 지금 현대미술관의 공간을 적어도 서너 개를 책임 있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건희 컬렉션은 적어도 몇 점이라도 연관이 되는 데는 이건희 컬렉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창조도시 앞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외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에는 그거를 프랑스의 외곽되는 랑스 지역에다가 공간을, 별관을 만든 것이죠. 그 지역은 관광도시인데 프랑스에서 정부가 생각할 때 이 지역에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루브르 박물관 별관이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갖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앞서 말씀하신 우리 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구겐하임도 미국 뉴욕 맨하탄의 구겐하임이 유명하지만 지금 더 유명한 것은 스페인의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그러죠. 위탁 경영을 하면서도 이렇게 지역에 또 그 건물 자체가 그 빌바오에 맞는 형태의 새로운 세계적인 건축을 함으로써 랜드마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본다면 굳이 이건희 컬렉션을 한 군데 서울에 모은다든가 광주, 부산이다 이렇게 집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의 종교가 탐험가인 오타니 컬렉션이 있잖아요. 그 오타니 컬렉션은 일본의 도쿄 교토박물관 또는 뭐 일본에 관련된 유관대학 있는 반면에 중국의 리순박물관이나 우리나라 용산 국립중앙미술관에도 오타니 컬렉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건희 컬렉션을 좀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일본의 나오시마를 오래전에 다녀왔는데 거기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가 만든 지중미술관의 개념을 보면 발상 자체가 좋으면서도 그 안에 모네 작품, 수련 대작 하나 정도 있단 말이죠. 작품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컬렉션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토론에서 우리가 어떤 뭐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이런 어떤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하나의 유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컬렉션이 갖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연구를 해서 무조건 지금 빨리 공개를 하든지 어떤 또 뭐 공간을 만들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컬렉션의 어떤 의미, 가치를 되새기면서 지역에 맞게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논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문광부가 또는 광역지자체하고 합쳐서
공청회나 설명회, 토론회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광주 지역에서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왜 이 지역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국가의 문화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끝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단지 이런 컬렉션이나 공간의 어떤 시설적인 유치, 예산 유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건축과 그리고 이 역사적인 유물, 가치에 대한 보관, 그리고 그것을 전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걸 만들어내는 계기로 오늘 이 토론이 시작이 되고 전개가 된다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비대면으로 하시는데도 잘 들리고 감사합니다. 김해창 교수님 의견은 더 센 것 같아요. 예, 그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뭐 해가는 과정들이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 같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매우 뼈아픈 지적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대안도 제시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그 손순강 발제자님께서 제시했던 초강력권으로의 분관 설치 같은 것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건희 컬렉션이 갖는 의미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된다는 의견.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참여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또 해야 되고,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또 짧은 시간에 많이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조금 더 진행해 가지고 저희 이제 발제 토론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 토론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광주니까 우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강주의 컨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이 이건희 컬렉션과 연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먼저 아까 짧게 토론하셨기 때문에 또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도 계시는 장현우 관장님께서 먼저 한번 토론해 주시죠. 예. 이 지금 미술계 뭐 전체 여론은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상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건희 컬렉션 기증 자체가 뭐 세금에 관련된 거랄지 아니면은 여론 조성에 관계된다 할지, 이제 저희 미술계에서 보는 입장은 내년에 2022년에 런던의 프리즈 아트페어가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키아프하고 같이 컨소시엄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럴 경우 해외의 유명 갤러리들이 유명 작품을 가지고 아트페어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 저희들이 2022년 이후에는 글로벌 아트 마켓이 국내에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경우 국내에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근대 미술품에 대한 거랄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미술품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 그다음에 가치 평가 이런 것이 다시 재평가가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아까 김해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뭐 지자체별로 이렇게 분산 기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경우 일부 이렇게 공공미술관이나 국공립미술관에 이건희 컬렉션 코너를 만든다 할지 관을 만든다 할지 일부 이렇게 가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 외에 따로 미술관을 뭐 분관을 설립을 한다 할지 이런 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현대인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예술품들보다 조금 어떤 지루함이 아닌 새로움에 대한 갈망,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대 미술, 컨템퍼러리 아트 위주의 어떤 전시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술관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확장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전시 외의 행사까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박물관 형태의 근대 미술관을 따로 이렇게 설립하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시각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손승광 교수님께서 이 토론을 제일 먼저 하자고 막 주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그 컬렉션을 강조해도 좀 유치를 하고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미술관도 설치를 가능하면 하고 그런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이 장관장님의 또 약간의 시각과 더불어서 함께 토론해 주시면 좋겠죠. 광주광역시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국가 산업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10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운명을 거는 문화 사업이죠.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은 매우 화려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과연 매력적인 것들이 있는가? 그 매력적인 것들에 관한 문제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게 이제 관광 산업이 될 텐데 그 매력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력적인 것이 없다. 그러니까 광주를 얘기하면 예향이라고 그러지만 예향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동양의 미술이라든지 동양적인 거,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고고학적인 거나 박물관의 어떤 성격이 되는 것은 비교적 풍부하게 있는데 현대적이거나 비교적 근대의 명품이 될 만한, 물론 이제 고대에 있는 것도 명품이긴 합니다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명품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문화 기반 시설, 그다음에 많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수도권하고는 극명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 현실에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에서 아시아 문화전당의 문화산업은 광주를 문화산업으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문화발전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디어라든지 아주 현대적인 그런 이제 그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정을 했지만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이 오픈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는 정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라는 것이 아까 예향의 그 한계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부분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죠. 굉장히 다양하고 변화하고 창의적이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도전해보고는 그런 실험 정신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콘텐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유럽 쪽에 여행을 이제 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 될 때 뭐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봤느냐, 특정 아주 유명한 그런 것을 머릿속에 담고 가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명품들을 좀 가져봤으면.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건희 컬렉션 중에 그 소장품, 이제 작품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리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퀄리티를 보면 국립현대미술관보다 훨씬 더 많은 품격이 높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리움미술관 말고 지금 공개되지 않은 이건희 미술관도 명품들이 즐비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듣고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서울에다만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문화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화 정책을 펼 때 행정 단위 중심으로 해서 문화권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남, 광주, 전남에서도 뭐 군 단위로 해가지고 화순군, 뭐 나주시, 완도군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아까 자료에 의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전남의 문화시설이 몇 개, 그 다음에 수도권에 몇 개라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데 그 몇 개 개수로 문화의 퀄리티를, 콘텐츠 퀄리티를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서울에 16개 국립 박물관, 미술관이 있다면 광주, 전남에 뭐 2개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퀄리티와 양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의 현재 문화 정책으로는 해법이 없다. 그래서 지역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 정책을 받아들인다면 문화 정책도 매우 균형 발전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생각해 본다면 행정구역 단위로 우리가 접근하거나 그 문화 인프라 콘텐츠를 생각하지 말고 초광역권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문화 환경의 프레임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건희 컬렉션에 관한 콘텐츠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설령 이건희 컬렉션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국립문화기반시설 콘텐츠를 생각하는 프레임으로 바꿔보자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네. 산업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별로 도시 재생도 이루어집니다. 그 도시 재생도 이렇게 순서가 있듯이 어떤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변화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맞춰서 사실상 저희가 해외여행이 자율화되기 이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또 소득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가고 그만큼 시야도 좁았었죠. 그러나 이후에 해외여행 자율화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빠른 정보에 의해서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빠른 이 속도에 문화예술이 오히려 더 뒤처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상 이 하드웨어에 집중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광주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로서 또는 문화예술도시로서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컨텐츠가 부족한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또 아까 미술관 개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국공립미술관 포함해서 사립미술관까지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운영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안에 어떤 소장품이랄지 고정된 콘텐츠 외에 변화된 콘텐츠 그게 필요한 건데 사실상 기획자들이나 그 자체의 어떤 학예실의 역량 이런 것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사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특히 국공립미술관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사립미술관도 컨텐츠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 따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타 지역하고 다른 어떤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 관장님 말씀은 이제 시설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컨텐츠 중심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손승광 발제자님한테 확인을 좀 한두 가지 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건희 컬렉션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강주에 예를 들면 무슨 그 미술관이랄까 이런 인프라를 꼭 만들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시죠? 이제 사람 이제 인체로 비교하자면 육체하고 정신을 구분할 수 없듯이 예를 들어 정신이 나가면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얘기할 때는 그걸 담는 그릇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거고 이제 장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걸 운영하는 그 시스템까지도 같이 생각하자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더 부가적인 의미로 이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콘텐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드웨어를 생각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희 컬렉션을 호남권의 초광역권 문화 기반을 갖추기 위한 콘텐츠로 배정을 했다면 그건 어딘가나 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를 들면은 광주시립미술관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시아문화전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더 국가적으로 문화 균형 발전 정책이 수립이 된다고 한다면 국립현대미술관을 만들고 이건희 컬렉션과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방법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건희 미술관 컬렉션의 자료를 보내주게 되면 시설은 자기들이 다 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도 제안하고 있고 많은 것들은 이제 제안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관한 것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아시아 문화전당도 하드웨어 만들어 놓고 이제 국가에서 발뺌하고 있고 광주하고 뭐 서로 이제 공 이제 던져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매우 곤란하다고 보고, 이 산업 자체, 문화 산업 자체가 미래 산업의 핵심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운영의 문제도 큰 과제로 남겠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에는 콘텐츠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장관장님 의견하고 또 이것을 종합해야 된다는 송 교수님의 의견이 서로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과 육체의 관계처럼 두 가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서 이걸 접근하시는 것이 네네. 좋겠다 싶고, 한 가지 더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지금 초강력권으로 문화 프레임을 이렇게 짜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듣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강력권으로 어떻게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지원을 한다? 이게 쉽게 딱 말하면 뭐죠? 네.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고 경기도 1000만 뭐 이렇게 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건축 시설 하드웨어는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에 있는 사람이 얼마냐라는 인구로 이걸 타당성을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접근할 때는 예를 들어 광주시 인구 뭐 140만, 145만, 서울 수도권에 뭐 2000만 이렇게 비교하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전남에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도 전라남도라는 게 22개 지자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군 단위에서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싶다, 조금 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행정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호남권, 문화권 단위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단위로 해서 콘텐츠나 하드웨어를 접근하게 되면 예산 타당성의 문제, 현실적으로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 철도망이라든지 기관 시설도 신청하고 국가에다가 요청했을 때 타당성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논의하는 게 지금 문화 기반 시설에 관한 문제지만 국가의 모든 균형 발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 부울경 또 우리 호남 에너지벨트도 그러는데 초강력 협력들을 강조하시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는데, 문화 영역에서도 우리 송 교수님이 그런 제기를 하시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정민 교수님께도 두 분은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아까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그 운영 관리 차원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래서 운영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광주의 컨텐츠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컨텐츠가 있느냐, 뭐 어떤 컨텐츠가 킬러 컨텐츠고 어떤 컨텐츠가 일반 컨텐츠냐, 뭐 이런 거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부재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광주 지역에 컨텐츠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뭔가 광주시를 대변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광주시를 대변할 어떤 큰 킬러 컨텐츠는 사실은 있지만 이게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센세이셔널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건희 컬렉션보다는 삼성미술관, 저는 어저께 이 얘기를 잠깐 우리 학생들하고 조금 나눠봤는데요. 이건희라는 그 이름보다는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가 조금 이슈가 되지 않나,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차원에서 컨텐츠 활성화에 어떤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초광역 단위든 뭐 광역 단위든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 해외가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해외를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는 작품이지만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그 작품을 보고 싶은 건 그 공간의 장소성입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에 있는 여러 전시도 사실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죠. 뭐 볼 기회도 많고. 그러나 사람들이 이 광주 지역을 찾게 만들려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의 브랜딩, 뭔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러한 미술관 유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 거치면서 뭐 알게 모르게 플랫폼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큰 그림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하고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김해창 교수님, 아주 뒤에 책장도 있고 아주 멋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앞서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금 콘텐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콘텐츠는 이 국가나 도시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것이 이제 문화 콘텐츠, 이거는 관광이라든가 연결되기 때문에 도시 브랜드거든요. 이미지거든요. 우리가 광주면 광주,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광주에 좀 광주라는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좀 매해요. 이런 마음의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이제 미국의 이 창조 도시론을 한 리차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이 문화적이나 어떤 과학적이나 이런 창조 계급을 많이 유치한다. 일종의 창조성을 갖고 있는 인력들을 많이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톨레란스라고 하는 관용적인, 포용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어우러져야 되지,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콘텐츠 하나에 어떤 매몰돼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창조도시라든가 또 문화도시라 이야기하는데, 그 도시는 먼저 도시가 아주 현대적인 예술 에너지가 넘쳐나고 시민들이 그걸 즐기고, 즉 향유한다 이거죠. 즉 광주에서, 부산에서 서울 사람 이상의, 또 서울 사람이 정말 이런 문화를 향유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콘텐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예술 문화를 창조성이 나오는 것을 산업으로, 그걸 도시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건물 하나 분간이 생긴다 이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 초광역권 또는 광역지자체의 어떤 새로운 문화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걸 누리면서 자치의식이라든가, 우리가 분권 이야기하고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도 또한 인류 보편에, 또는 아시아 어떤 문화중심 도시라고 하면 광주가 아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다른 지역보다 더 열린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인식과,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되는 것이 맞아야 콘텐츠가 나오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BTS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잘 알잖아요. 음악이나 춤에 대해서는 한류가 K-팝이라든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건희 컬렉션을 보면서 우리는 K-아트는 어떻게 돼 있나? 상당히 우리가 기본적인 게 알찬데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세계에 이것이 한국이야, 이것이 한국 미술이야, 한국 예술이야 하는 것을 제대로 많이 알리지 못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는 꼭 미술이라 해서 미술에만 찰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원소스가 되면 멀티 유스를 하듯이 춤, 연극, 그리고 문학이 기본이 되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가는 게 현대 컨템포러리 아트의 핵심이라면, 저는 이런 데에서 광주가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이런 큰 시설의 유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인프라 내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마인드부터,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계를 얼만큼 존중하고 그들과 시가 얼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가. 그리하여 광주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정말 문화수도, 우리 한국에서 문화하면 광주를 빼놓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기에 있는 인프라, 그리고 광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광주 출향인 또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멜팅이 되는 용광로로서의 그런 광주를 생각하면서, 이번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또는 아시아 문화전당의 어떤 앞으로의 활성화 문제를 좀 더 넓혀가면 콘텐츠는 절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광주가 또 창조도시 조건을 좀 더 갖추면서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저도 창조도시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공감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광주는 또 아시다시피 미디어 창의도시로 유네스코에서 선정이 될 정도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저 세계 비엔날레를 계속 그 개최하고 나가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인데 사실 이런 그 귀중한 그 문화예술 미술품들에 대해서 강주가 좀 빠진다는 것이 말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강주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논의에서 그것이 잘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마 문정민 교수님도 주변에서 그 얘기 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컬렉션 문제, 미술관 설치 문제는 지방에서 여러 곳에서 유치운동을 했다가 서울로 잠정 결정되는 바람에 이미 다 끝나가지고 이미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왜 지금 토론하지? 뭐 이런 정도의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 교수님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그런 좀 사람들의 그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이제 문광부에서 무슨 위원회에서 이건희 미술관은 용산 지역에다가 뭐 입지를 정한다라는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삼성에서 그 정부에다가 이건희 컬렉션을 위임을 할 때는 정부에다가 문화 정책을 어떻게 세워서 잘 사회적으로 활용을 해달라라는 그런 위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사는 서울에다만 그 중요한 건 다 모아야 된다라는 이런 발상 때문에 그 쉽게 서울로 결정됐지 않느냐. 이런 문화 정책이라면 지방은 영원히 모든 면에서 금융, 경제 뭐 모든 면에서 공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치료약을 써야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지방의 인구 감소 시대, 소멸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을 국토를 넓게 쓸 수 있는 구역으로 생각한다면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중에 문화 정책을 가지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생각해보는 그런 프레임에서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의 공기업을 다 지방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많이. 그런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해온 근로자 가족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서울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난다. 문화, 정주 환경. 그러니까 기업 옮겨놨다고 해서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문화 환경이나 정주 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는 따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화 정책도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문화 정책을 그 균형 발전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도 지역균형 뉴딜을 이렇게 앞장서면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문광부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우 잘못된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송 교수님 보시기에 이것은 이렇게 고정된 상황이 아니라 좀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개념 자체가 서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된다면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부 서울에 다 이렇게 콘텐츠를 담는 게 아니라 초광역권으로 약간의 분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구겐하임 뮤지엄 같으면 한 나라에서 분관 시스템이 아니라 뉴욕의 구겐하임 뮤지엄, 스페인의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 그다음에 베네치아에 뭐 구겐하임 뮤지엄이 있듯이 이번 차제에 삼성미술관 뭐 체계의 본관 시스템과 분관 시스템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매우 현실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 관장님께 한번 또 토론 들어보겠는데요. 관장님께서 이제 이건희 컬렉션의 특질이 이제 근대 미술성, 고정화된 작품 위주라는 이게 이제 현대 미술하고 좀 덜 맞는다라는 네.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강주라는 어떤 공간에서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공간에서 두 개를 이렇게 컬래버레이션 이렇게 융합시켜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요? 그 기증 작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에 하정웅 또 지금 현재 미술관도 설립이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증작에 대해서 전번에 한번 뭐 방송에서도 여러 그 논의가 좀 됐었고 좀 그 기증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순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실상 지금 이건희 컬렉션 자체도 기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작품들, 그 다음에 지역별로 분산시키는 그 미술품이 지역에 특화되게 지역에 맞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또는 전남권일 경우, 전남 도립미술관일 경우, 뭐 김환기 또는 오지호 이런 그 지역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작품이 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기증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하정웅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정웅 미술관이 설립이 됐어요. 그 전에는 사실 분관이었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 분관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대부분 이렇게 기증을 했을 경우 국공립미술관 내에 하정웅 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로 미술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희 컬렉션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분관이 설립이 된 것보다는 광주 시립미술관 내에 이건희 관이 있다 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방법을 좀 달리 좀 제시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민 교수님. 교수님이 이제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도대체 이렇게 되어 온 과정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좀 보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가 네. 그런 의견 좀 있으시면. 네. 그 미술관의 유치라기보다는 그 작품들이 광주로 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실은. 근데 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못했느냐. 이 작품의 소장의 수가 우리나라 전체 작품 소장 수와 거의 맞먹는 규모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도 그 작품 못 본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광주의 그 콘텐츠가 활성화 안 되고 아시아 문화전당이 조금 아트법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하니 조금은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저는 좋고, 제가 이제 광주시를 자꾸 예를 드는 건 제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뭐 광역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늦었지만 정부에서도 생각을 좀 다시 해봤으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여기 관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저희가 만약에 좀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그때 또 한 번 더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문 교수님 말씀은 문광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결정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 또 참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늘 바꿔주고 또 새롭게 변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론이 늦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할 때 문제 제기를 해서 새로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찬 교수님은 이제 저희는 이제 광주나 담양 이렇게 광주 인근에서 살아서 우리 지역이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인 문화 전당도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점도 있고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도 좀 그렇고 이런 와중에 지금 이 미술관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문화 콘텐츠 활성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삼자적 또는 시각 또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한번 저 강주를 좀 이렇게 진단도 좀 해주시면서 대안 좀 한번 제시해 줄 수 있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건 좀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만큼 모르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초광역권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만든다든가 또는 이건희 미술관의 유치 문제 같은 것을 이제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화관광부가 이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부서인데도 자기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원래 정부의 정권 어떤 집권 의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의 어떤 핵심을 잘은 모릅니다만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근대 미술 작품이 많죠. 현대 미술 작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제가 아는 바로는 현대 미술관은 있지만 거기에 근대 미술관이 없다 그죠. 더부살이를 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초광역권의 예산을 좀 더 집중해서 이 국립현대미술관 또는 근대미술관을 그 중에 하나를 유치하게 되면 광주가 되든지 부산이 대전이나 대구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광주에서 또는 부산에서 지자체 또는 더 나아가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시도의 시장 도지사 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이 나름대로의 트라우마는 서울은 한 개면 서울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지역을 광역으로 나누면 16개가 되고요. 초광역을 해도 6개가 되니까 엄두를 못 낸 거죠, 지금까지. 이거를 우리가 시도의 시장 도지사 협의회에서 적어도 컨텐츠를 우리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지금 추진한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건희 컬렉션을 가지고 상당 부분을 국립 근대 미술관으로 현대미술관에서 분리하는 문제를 서울에 두되 그 대신에 이제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에 삼성미술관 정도로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이건희 씨가 전부 한 것이 아니라 선대 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이 한 것도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삼성이라는 아까 브랜드 이야기했듯이 서울에는 삼성미술관을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초광역권에 그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틀을 내놓는 것도 있고요. 우리하고 반드시 여기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그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가지고 문화의 힘을 가지고 내놓는다면 한두 곳 정도를 이건희 미술관 분관 형태로 삼성미술관 분관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이야기하는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생가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적어도 한두 점은 거기에 가서 이건희 컬렉션 룸이라든가 이렇게 만드는 게 뭐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광주시에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지자체가 이런 것을 그냥 하나를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만들면 전국적으로 이번 논의가 일종의 공모 절차를 조금 더 만들어가고 즉 공모 절차를 그냥 문광부에서 정하는 정차가 아니라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문화를 사랑하는 전문가들이 그런 제안을 내서 거기에 따라서 한 번쯤 이렇게 걸으면서 그분들이 큰 포럼을 만들어서 앞으로 문화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광주가 아시아 또는 세계 문화 수도로서의 큰 그림을 그려간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콘텐츠 문제나 이건희 컬렉션 문제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지역에는 유치가 됐고 안 됐고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이제는 이걸 계기로 광주가 전반적인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잠재력을 전 세계로 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이건희 컬렉션이 그 중에 하나로 광주로 오는 것이 이건희 컬렉션으로 봐도 참 잘 됐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우리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대안을 잘 제시하는 특별한 좀 그 능력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유치를 대구, 또 경남, 부산 이쪽에서 굉장히 이 광주보다 더 열심히 막 유치 운동을 하고 대대적 캠페인을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명분이 좀 그런 대로 있는 편인데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중앙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다 자기들 달라고 하니 어떻게 여기 주면 저기 하고 가고 저기 주면 여기 하고 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서울에 있겠다. 이런 그 명분도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희찬 교수님은 이제 이런 것들도 시도지사 협의 같은 거대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협의도 좀 해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고 뭐 공모 절차 같은 것도 검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께서는 사실 다른 지역과 이제 초강형인데 우리 호남 문화권의 초강형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지방의 무슨 서로 협력 같은 게 필요치 않을까요? 김해창 교수님이 이제 방금 제시한 내용들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20여 개 그 신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부산에서는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문화 산업에 대한 열망과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서울 쪽에서 봤을 때는 서울 대비 너무 미미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너무 좀 가능성이 낮다. 좀 우리가 그냥 독점이 되지 않는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는 초광역권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권으로 생각하게 되면 행정 단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산업 그러면 외국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소비자가 될 수 있고 그 장소를 방문해서 소비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 도시 재생이나 지역 재생이나 이런 연계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 산업으로 이렇게 다 벤치마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제 행정 단위, 행정 구역 단위가 아니라 초광역 단위로 반드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광주, 호남권이나 부울경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경우는 전국 네트워크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 예를 들면은 KTX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되는 곳, 그걸 기본으로 좀 해야만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제 대구하고 광주하고 달빛 철도 논의가 됐는데 총광역권끼리 또 이렇게 수평적인 그 인프라 이런 구축도 당위성이 또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이 이 토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명분이 강조해서 약간 더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께서는 그런 칼럼을 쓰셨던데 차라리 그 이건이 생가에다 하는 것이야? 그건 의미가 명분이 확실하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건 뭐 여러 사람들의 뭐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될 일이고 제 생각에는 김해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시도지사 협의회나 이런 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누가 독식해서 이게 나눠 가지는 그런 게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문화를 서로 나누고 가진다는 말이 현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같이 나누고 공유를 하는 그런 어떤 현명한 지혜를 좀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 다 되어서요. 우선 우리 이 발제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듣고 끝내도록 할 예정인데 먼저 토론자들 분께서 한 분씩 말씀 주시고 발제자님께서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관장님부터. 네. 우선 그 너무 이렇게 이건희 컬렉션에 집중돼 있는 게 구겐하임 컬렉션은 사실상 굉장히 세계적인 컬렉션이죠. 삼성에서 이 이건희 컬렉션 자체가 그 어떤 퀄리티가 그 정도 이렇게 높다면은 저희들도 당연히 어떤 뭐 현대미술관이든 분관이든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작품 자체가 좀 특화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들 저희 광주광역시의 어떤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 아시아 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창제작을 해서
그 창제작한 컨텐츠를 구현해보는 그게 주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관람객이 많이 들고 또 거기가 뭐 활성화는 물론 그 수치로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어떤 문화 그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비엔날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엔날레도 사실상 가장 앞서가는 어떤 세계적인 담론이나 이슈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시대성을 담은 최첨단 미술 행사거든요. 사실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미술 전문가도 잘 이해를 못할 정도의 아주 앞서가는 그 미술 행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상 굳이 우리가 이렇게 대안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광역시든 아니면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문화예술 정책을, 올바른 문화예술 정책을 펼 수 있는 리더십,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그 기존 인프라에 문화예술을 조금 더 선도할 만한 그런 컨텐츠 개발, 이게 두 번째일 것 같고, 사실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전당이나 비엔날레 이런 훌륭한 인프라가 돼 있고요. 여기서 부족한 것이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국제적인 어떤 아트 플랫폼이 될 만한 예술가들 집단 시설, 즉 창작센터 같은 그런 시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논의 중인 전남방직, 일신방직 뭐 이런 시설들을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이렇게 같이 어떤 국제적인 아트 플랫폼으로 조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정민 교수님. 네, 제가 오늘 토론을 이렇게 세 분 나왔는데 우리 저하고 관장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이 계속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그 지역에 디자인 비엔날레, 아시아 문화전당 다 있죠. 뭐 2년에 한 번씩 큰 행사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광주 시민부터도 실은 그 행사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제 조금 흥미를 조금씩 잃어가는 듯한 뭐 제가 또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문제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제가 대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한테 물어본 바, 외부인들한테 물어본 바 뭔가 좀 활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하나의 싱글 컨텐츠들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연합되어서 융합형으로 좀 뭔가 크게 가는 데는 아직도 좀 힘이 부족하다. 네, 그런 차원이고, 두 번째 오늘 유치권에 대해서는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그래서 지금 다 달려든 것입니다. 다 이렇게 토론도 하고 경쟁도 하고 공모도 하고, 그래서 문광부에서 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가 도시 경쟁력이니까 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차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해창 교수님. 네.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또는 아시아 문화 수도를 생각하는 광주라면 문화를 많이 여기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소통이 가장 핵심이고, 한국 문화의 어떤 트렌드를 광주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의 문화 자원은 단순하게 어떤 건축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삶의 현장, 축제, 생활 전통, 재래의식, 역사적, 산업적, 문화예술적인 유산을 어떻게 잘 재생해갖고 창조시키느냐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시와 시민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학습하는 조직을 시민과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행정이 같이 이런 걸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하는 구겐하임이라든지 뭐 루브르도 좋고 이런 걸 두루두루 많이 학습하고 또 현장에 필요하면 가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주시의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복지회관이어도 광주는 문화적인 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광주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인맥을 다 광주에서
정보를 발신시키는 그게 필요하다면 이제는 건물 중심의 어떤 거를 유치해서 더 다운형의 문제를 넘어서 도시 계획 선상을 넘어서 도시 전략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과 강주가 또는 전국의 초강력권 중심 도시들이 잘 연결해서 서울을 조금 서울공화국을 해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이 아주 좋네요. 예, 손승건 교수님께서 종합해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산업은 전통산업이기도 하고 지금 미래로 가기 위한 산업이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산업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그 최첨단의 산업들은 아주 고급 인력, 그다음에 오랜 시간, 그다음에 많은 산업과의 연관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매우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문화 산업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어떤 생활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통 산업이기 때문에 향유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정비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 가능성이 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광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완해야 될 점들은 아시아 문화전당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이런 그 문화 발전소의 기능도 있지만, 명품 문화를 가지고 사람이 적극적으로 머릿속에 각인시켜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 문화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데,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나 하드웨어가 아니라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 그 콘텐츠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를 초광역권 문화 기반권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국가에서도 문화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고,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방 정부끼리의 연합, 협동,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에 관한 산업은 매우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국가에서 지방 정부에서 그 산업으로서 육성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의 핵심 내용은 국가의 문화적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광부의 이런 관료적 정책 결정이랄까, 서울공화국 중심의 결정 같은 것들은 항상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문화도시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의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더욱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초강력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갈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자체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문화중심 도시 강주가 주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지방 정부 간의 연합이랄까, 협력적인 토의나 이런 협력적인 협치 과정을 또 마련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토론에서 주요하게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짧지만 상당히 강하고 좋은 토론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발제를 오늘 맡아주신 손승관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김해창 교수님, 문정민 교수님, 장인우 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은 연구개발특구와 강조 전남혁신연구회 그리고 CNB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다음 2차 토론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토론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토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좌장 김영규였습니다. 이상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